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환자이고요. 부상 청구를 했으나 지급은 거절되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초기부터 한번 서류를 확인을 해보면은 뭐 특별한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가신 건 아니고 건강 검진을 하셨는데 이 갑상선 초음파 검사에서 갑상선암 좌엽에 0.5cm 크기의 결절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세포 검사를 통해서 악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셨고, 추가로 내원한 병원에서는 갑상선 세침 검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진단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병명의 항목에 보면은 임상적 추정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단서는 뭐 이 진단이 이제 확정이면은 이런 최종 진단에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게 수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100%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서, 여기 이런 갑상선암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임상적 추정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보험에서의 또 암의 진단 확정은 수술 후에 병리 검사를 거쳐 가지고 암으로 진단된다, 이런 형태를 인정을 하는데, 이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세침 검사를 보험 약관에 암의 진단 방법으로 포함을 시켜 놓은 그런 보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단 자체를 실무적으로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예전에 한번 금융감독원에서 나왔던 분쟁 사례가 하나 있는데, 환자분께서는 세침 검사를 하시고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이제 진행을 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게 갑상선암이 아니라 양성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양성으로 진단이 됐는데, 이 청구자의 경우에는 이 보험사가 보상 거절을 하니까 이 세침 검사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지만, 감독원에서는 어쨌든 수술 후 진단이 양성이었고, 그 수술 후 진단에 대한 그것을 인정을 해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례이기 때문에 보험사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그런 사례 말고도 초기에 이렇게 갑상선암으로 진단을 했는데 수술 후에 암으로 안 나온 사례, 그런 사례들이 간간히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수술 후, 그러니까 수술을 받지 않은 이 청구권은 보험사가 그냥 불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이유들을 들어가며 임상적 추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암으로 진단될 확률이 100%가 아니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부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보류나 재청구, 이런 형태로 수술 후 하시고 나서 재청구를 해라, 그러면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심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뭐 지급 보류나 뭐 나중에 재청구해라, 이것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결과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뭐 불인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갑상선암은 환자분들이 뭐 여러 이유로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한방 쪽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셔가지고 이렇게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됐다, 그리고 이 암을 축소시켜주는 한방 치료를 지금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또 한방 쪽에서도 진단서가 나왔는데, 뭐 사실상 이 보험사에서는 이런 뭐 진단서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잘 하지는 않고, 약관에서 정한 기준, 그러니까 병리 진단,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진단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불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보상 청구를 하셨는데, 뭐 여러 이유들이 있었지만, 뭐 아까 진단서에 있었던 이 임상적 추정이라든지 수술 후에는 암으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주장으로 보상 청구권이 지급이 거절이 됐고, 저희 쪽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의 확정 여부를 다투는 그런 쟁점이 있는 사건들은 이게 암으로 진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제 입증이 필요한데, 입증이라는 거는 뭐 단순하게 진단서 이런 걸로만 되는 건 아니고, 뭐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객관적인 근거라든지, 그다음에 이 환자를 진료한 그 의사 선생님들 이외에 다른 여러 기록이라든지 자료,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보험사가 또 이 가입자가 이의제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입자하고 분쟁이 벌어졌을 때는, 그럼 다른 병원에 한번 의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병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뭐 나오면 주고 아니면 안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례에서도 이게 암의 무조건 확진이다 이런 식으로 소견이 잘 안 나오게 되죠. 지금 이분도 환자가 선택한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최종 진단 판정을 받은 거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보험사에서 자문이나 감정 이런 데를 넣었을 때는 대부분 다 대학병원인데, 그 대학병원에서도 이거는 무조건 확정이다 이런 식으로 소견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마련을 해서 불인정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들과 근거들을 토대로 다시 진행을 했고, 최종 결과는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서나 이런 거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없이 암의 확정으로 인정, 보상 처리가 된 사례입니다. 이 환자마다 상세한 뭐 병리 소견이나 뭐 결절의 사이즈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시행한 치료, 검사 이런 것들은 각각 차이가 있고, 또 보험약관의 규정에서 미세침 흡인 검사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도 보험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암의 확정 진단이라는 증명을 좀 해야 되고, 그런 서류들이 항상 뭐 우리 분쟁에서 유리하게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불리한 내용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보험 관점에서 맞게 보완을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